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공개도면 17분 도면 가지고 우리가 캠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캠 작업을 하는데 먼저 원점을 먼저 잡을 거예요. 기본적인 게 큰 순서가, 원점은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출발선에 있는 것처럼 기계도 출발점들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가공하는 치수 기준으로 뭐 X로 얼마가, Y로 얼마라, 그리고 X0, Y0, Z 0점짜리를 잡아줘야 하거든요. 또 원점을 한번 잡아주는 것부터, 그 다음에 구멍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가공하는 게 아니라, 가공하기 위해서 센터 드릴로 가공하기 전에 중심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타고 들어가라고 센터 드릴 작업한 다음에 드릴을 가공해서 관통을 시킬 거고, 그 안에 포켓 가공을 해서 랜드밀 등을 이용해서 포켓 가공, 또 테두리를 이용해서 윤곽 가공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모델링을 불러둔 상태에서 있는 캠 2021, 지금 현재 2021 버전을 학교에 쓰고 있기 때문에 2021 버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2018 버전보다는 약간 유지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신규를 눌러서 우린 밀링을 작업할 겁니다. 자, 밀링 다른 거 건들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V 체크하고, 그러면 공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컨트롤은 어떤 걸 쓸 거고 원점 뭘 잡을 건지 아까 맨 먼저 얘기한 것처럼 작업할 건데, 뭐 모양을 보면은 뷰가 좀 약간 안 좋죠. 이런 때는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에서 그것을 음영을 하면은 손들이 확실히 보이고 어떻게 가공되는 걸 다 보일 수 있습니다. 큐빅 컨트롤, 큐빅 테크에서 만들어서 포스트를 만드는 건데 환하게 3축 밀입니다. 그래서 환학, 학교에 쓰는 거 오피 판넬은 다 환학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3축이는 X, Y, Z축을 이용하고 밀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을 잡아야겠죠. 원점을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 따라서만 그대로 하면 돼요. 면 선택. 면 아무데나 딱 찍으면은 지가 바운드리를 딱 찍어요. 그래서 바운드리를 찍어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딱 바운드리 제품 사이즈를 딱 뽑아냅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상점이 있죠. 우리가 분명히 도면을 그렸을 때 이렇게 놓고 이쪽이 X축이었고 이쪽이 Y축이었죠. 근데 여기 원점이, 기계 원점 야가 잡은 데는 오른쪽에 잡아놨어요. 그렇죠. 여기 잡혀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때는 원점을 우리가 도면대로 도면 위치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실제 여기다 놓고 가공을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응용 밀링기사 가공, MCT 가공해서 범행 밀링을 1시간 한 다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뒷면에 내 머신링 센터를 가공하는데, 이 좌표점을 이 도면처럼 안 해놓으면은 도면대로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제품 저 제품이 90도가 돌아와서 제품이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드릴 위치라든지 가공이 형상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그 도면대로 위치를 원점을 이동해 주고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도면 여기가 어느 쪽에 원점이 잡혀 있으면 이쪽으로 이동해, 이쪽을 잡아주는 건 어떻게 하냐, 수동으로 하면 돼요. 수동 선택으로 수정, 원점 지정 있네. 여기 원점 지정. 그래서 여기를 어디로 갈 거냐, 이 점들 나타나는 데, 그래서 나는 열이 가겠다. 연두색으로 딱 바뀌죠. 딱 찍으면 이렇게 가요. 근데 X가 이쪽으로 가고 Y가 이쪽으로 가, 반대로 가, 마이너스 쪽으로 갔네. 그래서 X는 이쪽으로 가고 Y 연두색은 위로 가야겠죠. 이때는 축이 변경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Z축은 맞죠. 그럼 Z축을 가만히 놔두고 Z축 기준으로 반전을 시키면 돼. 한번 돌리면은 한 번씩 돌아가 있게. 자,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X, Y가 되게 맞춰주면 됩니다. 다 맞았네요. 그러면은 체크하고 맞았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컴퓨터가, 기계가 저절로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없이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V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원점 관리자가 다 끝났다. 이렇게 딱 넘어가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원점 소재 타겟까지 프로그램상에 정상적으로 다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면 다 체크해서 넘어가고, 이제 실제 가공을 할 겁니다. 여기서 아까 작업 순서는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드릴, 그 다음에 엔드밀 순으로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작업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밀링 추가해서 드릴 여러가지 지금 우린 드릴 작업 한다고 했어요. 드릴 안에 센터 드릴 선택이 돼 있어요. 드릴 먼저 찍고 그러면은 드릴 어디서 할래? 드릴 작업해요. 어디서 할래? 물어봐요. 그러면 도형에서 원점 있는데 여기 신규라는 게 있어요. 신규 원점을 지정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를 찍고 우리는 어디를 찍어야 한다? 이 원을 가공할 거란 말이에요. 이 원은 원기둥이 되거나 이 바깥을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원기둥을 나 딱 가운데가 나 여기를 뚫고 싶어. 그러면 딱 가면은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면은 노란 연두색 점이 찍혀요. 그러면 이 점으로 아까 가로가 34.5 세로가 35인지 딱 맞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위치로 가공하겠다. 그러면 딱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면 도형을 끝났어요. 다 건널 거 없어요. 바로 또 공구 인자 센터들을 선택해 공구 가서 센터들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굳이 상관은 없어요. 그럼 뭐 확실히 센터들이라는 걸 나중에 표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 좋긴 좋지만 한번 상관없어요. 괜히 클릭하면 외울 것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기능사 수준이니까 그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전문 교과 수업은 선생님 더 하면서 뭐 사회에서 사용하는 거, 현장에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더 다 자세히 더 말을 해줄 거니까 기능사의 최소한 조건으로 작업하는데 편한 조건으로 선생님이 진행할 겁니다. 자, 선택을 눌러요. 그럼 공구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많은데 왼쪽에 보면 밀링 툴이 있는데 밀링 커터 컴포넌트 있고 그 다음에 있고 툴 있고 드릴링 있고 우리는 두 가지만 쓸 거예요. 근데 선생님 드릴 먼저 한다고 센터 드릴 먼저 작업한다고 했죠. 이거 보면 딱 들었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센터 드릴과 드릴을 사용할 겁니다. 자, 센터 드릴 사용한다고 센터 드릴 한번 찍어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때는 더블 클릭 찍어야 돼. 그러면 딱 나타나요. 지가 센터 드릴하고 자, 센터 드릴 기본적으로 4mm 118도 돼 있는데 이건 3mm든 4mm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동하면서 XY면 이동하면서 가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3mm가 되든 4mm가 되든 5mm가 되든 6mm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4mm짜리 센터들을 이용해서 공구가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하면 되겠고 또 중요한 게 또 여기 공구 번호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팅하면 1번으로 바뀌어요. 1번 그 다음 세팅하면 2번 3번 4번 근데 우리는 센터들을 학교에서 사용할 때 공구 번호를 어떻게 한다? 센터들은 1번 그 다음에 드릴은 홀수번으로 이동해요. 3번 엔드밀은 5번으로 이동합니다. 자, 1번호 이상 없기 때문에 1번을 진행했고 혹시나 공구 번호가 뭐 0번호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센터들이 돼 있던 거 그러면 1번을 찍으면 공구 번호가 있어요. 여기를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0으로 돼 있었으면 1번으로 알겠죠? 드릴 사용 보면 되고 아무 건들 거 없어요. 이상 없으면 이제 선택하면 돼요. 이걸 선택하겠다 나는. 한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는 이 절삭 엔드밀 가공하는 센터들을 가공하는 절삭 속도를 얼마나 가공할 거냐 그래요. 다른 것도 건드리면은 괜히 그러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천에서 약간 가공 속도만 피드만 좀 낮출 거예요. 센터들이고 드릴은 분당 100mm가 아니라 분당 80mm 정도로 80mm로 다른 거 바꿀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80으로 바꾸고 절삭률도 안 틀어도 되냐 약간 3mm이기 때문에 안 틀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틀고 싶으면 틀어도 돼요. 그래서 틀고 뭐 그래도 여기는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공 높이 봅시다. 가공 높이는 상면 높이가 우리가 상면이 0이에요. 상면이라는 건 제일 윗면이에요. 윗면에서 드릴 깊이가 있어요. 드릴 깊이를 우리가 몇 미리 갈 거다? 센터 드릴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한 3mm 정도만 살짝 표시만 될 거예요. 그 위치를 알겠죠? 3mm만. 그리고 가공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거 없어요. 기본이 드릴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가공을 3번만 살짝 표시만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드릴 사이클 종류 있다가 선생님 드릴에서 얘기할 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디폴트가 드릴로 되어 있어요. 드릴 작업. 나중에 드릴 작업 할 때는 얘기해 줄 거니까 센터 드릴 그냥 드릴 가공하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뭐 혹시나 드릴 위치랑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장고 나가는 것보다 여기 우측에서 두 번째 있어요. 저장 계산. 그럼 저장 계산은 이렇게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가공되거나 가공 라인을 보여줘요. 툴 패스 라인을. 이해되죠? 뭐 여기서도 또 실제 진짜 어떻게 가공돼 한번 볼까? 그러면 시뮬레이션 눌러서
잠깐 보여주면 솔리드 검증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공작물. 그래서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되니까 잘 느리게 하고 플레이를 눌러주면 천천히 내리면 딱 이렇게 표시돼요. 이해되죠? 살짝 안에 파주는 거. 자, 이런 작업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드릴 작업을 할 거예요. 드릴 작업도 어디로 가요? 이 똑같은 자리로 이동하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쉽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저장하고 나가서 다시 드릴 선택하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 보면은 저장 앤 네트워크 계산 및 복사가 있어요. 두플리케이션이. 복사를 하면은 이 똑같은 드릴 다시 원으로 해서 똑같은 것이 나타나요. 그럼 거기서 가공 방법들만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위치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 및 네트워크 복사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딱 생기죠. 다시 원이. 그래서 여기서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자, 도형, 우리가 아까 도형도 잡았고 위치 잡았죠. 공구, 야, 바꿔줘야죠. 아까 센터 드릴 했죠. 센터 드릴.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서 우리가 드릴 해서 센터 드릴 아니라 어떤 거? 드릴. 그죠? 드릴 때 한 번만 누르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바뀐다고 했어요. 더블 클릭하면 드릴로 바뀌어요. 드릴도 6mm로 돼 있어요. 실제 안 바꿔도 되지만 실제 가공 우리는 학교에 지급되는 거 8mm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 혹시 다른 학교에서 가공하다 보면 이런 것들 더 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가공 치수는 직경은 지급되는 기준을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됐는데 넘어가려고 했는데 공구가 2번. 그럼 돼요, 안 돼요? 학교에서는 통일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135라고 했죠. 그럼 2번을 3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 딱딱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처음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저 시간에 센터 들어갈 때 위에를 찍은다고 했어. 위에 찍으면 2가 나타난다고 걸 여기를 3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3을 알겠죠? 그럼 3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나 이놈을 선택을 해줄래. 그러면 공구가 3mm로 가 있습니다. 3mm 3번으로 가 있죠. 정상적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아, 진짜 3mm로 갔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1000인데 조립 피드도 80으로 드릴 종류는 80으로 잡읍시다. 약간 안전하기 위해서 더 낮추고 싶지만 80 정도로 해서 가공해 보겠습니다. 다 절삭류도 틀고. 왜 절삭류 트냐? 이건 저 깊이까지 관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들을 절삭류로 해서 냉각도 시키고 칩 배출도 원활하기 위해서 절삭류를 틀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공 높이로 갑니다. 가공 상면은 똑같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뚫어 갈 겁니다. 자, 상면 높이에서 이제 드릴 깊이를 갈 거예요. 드릴 깊이. 센터 드릴 3mm 했는데 드릴 깊이는 저 관통으로는 얼마를 해야 돼요? 막 계산하기 어렵죠. 그리고 계산하기 쉽다 뭐 4, 50mm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전체 높이가 얼마나 했어요? 약간 23mm 했잖아요. 23mm. 그래서 23mm에다가 8mm 정도면 한 5mm 정도 안전하게 하면 돼요. 8mm 정도면은 118도, 120도로 계산했을 때 3mm만 이상이 되면은 다 뚫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23 플러스 5mm. 그건 얼마다? 28mm. 28mm 찍어주면 드릴이 관통이 돼요. 알겠죠?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자, 가공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디폴트로는 드릴 사이클인데 드릴 사이클은 한 번에 쭉 타고 계속 가공한다는 거예요. 휘어지면서 문제도 있겠죠. 칩배치도 문에서. 그래서 드릴 사이클에서 팩드릴일 거예요. 팩드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칩배치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위치점 안 틀어지고 가공을 해서 팩드릴을 많이 써요. 그래서 팩드릴로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팩드릴을 하면은 들어갔다 나오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양을 어떻게 정할 거냐? 여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눌러서 다른 거 건들면 안 필요 없고 여기 절임량 있어요. 절임량이 가공하는 양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공, 여기서 여기 끝에서 드릴 끝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들어갈 거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는 양을 절임량을 여기를 숫자를 안전하게 3mm 정도씩 조금씩 가공할 수 있게 3mm를 잡아 놓겠습니다. 3 치고 확인.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다른 거 건들 거 없어요.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되고 나서 드릴 되는 거 한번 더 보기 위해서는 여기 저장 및 계산을 눌러주면은 화면 높이입니다. 좋습니까? 왜 그럴까요? 드릴 아까 관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점 아래로 화면 높이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스를 눌러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3mm 단위로 이렇게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도 한번 보고 싶어. 한번 봅시다. 시뮬레이션 눌러서 화면까지 있으니까 나오는데 좋다고 누르면 되고
다른 거 누르지 말고 솔리드 검증 눌러주면 돼요. 자, 솔리드 검증 눌러주고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누르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드릴 때 가공되는 거예요. 자, 가공이 다 됐죠. 그럼 혹시나 자기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이유가, 혹시나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가공 높이를 23mm인데 24mm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25mm만, 2mm만 해봅시다. 자, 계산을 했어요. 자, 관통인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관통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다 뚫린 것 같지만 구멍이 약간 작을 수 있어요. 봐봐요.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구멍을 꼭 관통을 다 시켜야 돼요.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정말 큰일 나니까 이거 넉넉해서 2mm만 3mm면 딱 뚫리는데 드릴 각 면이 마모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소 넉넉히 할 때는 얼마를 한다? 23mm 기본 제품 두께 해서 5mm 넉넉히 주면은 아주 좋아요. 그냥 편안합니다. 가공하는데. 그래서 가공한 다음에 저장 및 나가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드릴하고 센터들 작업까지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엔드밀 이제 포켓 가공, 그 윤곽 가공을 할 거예요. 작업해서 오른쪽 눌러서 이제 밀링 추가해서, 아까는 드릴 작업했지만 뭐 포켓 윤곽 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쉽게 하는 거 이제 자동 포켓 인식 있어요. 포켓 자동 인식. 이것도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해요. 요즘 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포켓을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가공 얼면들 다 찾아줘요. 자, 도형은 어디를 걸 거냐? 도형에서 원점 아까 신규 면들을 한번 찾아내는 거예요. 신규를 누르고 이 면을 찍거나 이 면을 찍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그냥 윗면 하나 찍어주면 됩니다. 포켓면 딱 하나 찍어주면은 지가 딱 분석해서 가공면들을 딱 찾아요. 그래서 여면 가공할 거다. 여러면 노란면이 나타나는 게 가공면이에요. 안에 가공, 바깥 가공 건다. 근데 윗면 나타나서 윗면은 가공해요, 안 해요? 윗면은 정확히 가공했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엔드밀 가공이니까 페이스 커터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면을 먼저 치고 나기 때문에 이면을 실제 가공을 안 해요. 가공 안 하면 어떻게 없애야 하냐? 여기 보면 솔리드 면에 면 원 하나 찍어보면 돼. 원은 안에 포켓이구나, 2는 윤곽이구나, 3이 Z0이네. Z 윗면을 가공한다는 그 Z면을 없애면 돼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선택 해제. 그럼 없어지죠? 그럼 두 면만 가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면만 안쪽하고 바깥쪽. 자, 그러면은 이제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체크를 부여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공구. 다른 거 만질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돼요. 공구 엔드밀이니까 엔드밀을 선택해가지고 아까 드릴 선택하는 것처럼. 자, 위에 있어요. 드릴이 아니고 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평드릴 사용할 겁니다. 평드릴. 그래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더블 클릭 딱 찍으면 나타난다고 했어요. 공구 2번이 없었기 때문에 지가 2번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알겠죠? 드릴을 바꿔줄 겁니다. 자, 공구는 지급되는 공구는 10mm예요. 10mm. 10mm 딱 찍으면 지가 알아서 나머지들 다 바꿉니다. 그거에 맞춰서. 자, 2mm인데 2번인데 넘버가 공구 2번이 아니라 위에를 찍어서 몇 번을 바꿔야 한다? 5번. 공구번호 잘못 바꾸면 큰일 나요. 나중에 가공하는데 가공도 안 되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제출을 해먹고 나면은 임의로 뭐 알터키 해서 공구번호만 바꿀 수가 있는데 실제는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다 떨어지기 때문에 꼭 공구번호 135라는 게 잘 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5번을 하고 선택. 그러면 135가 됩니다. 그러면 공구가 5번으로 바뀌었다는 꼭 확인하시고, 데이터도 1000에 100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기계에서 가공하는 데는 약간의 피드 속도가 좀 그 가공이 오래된 기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표면에 그 버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절삭 속도를 좀 낮출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XY 피드, Z 피드를 다 80으로, 센터 드릴도 똑같이 8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삭류 꼭 틀어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똑같이 다 가공 높이도 지가 알아서 다 세팅을 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MD밀이 10mm짜리예요. 10mm인데 저립 깊이는 보통 표준 뭐 여러가지 일반적인 제너럴적으로 얘기하는 건 드릴 엔드밀 직경에 지름에 반절까지가 최대 깊이로 생각하면 돼요. 뭐 초경 더 좋은 것들은 뭐 많이 넣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고속도가 HSS로 하이스피드 스틸강으로 만들어진 공구강은 지름의 반절 정도 깊이를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립 깊이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균일한 깊이가 돼 있고 최대 피치가
7로 돼 있어요. 7. 외곽이 7mm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7로 하는데 7mm 하지 마시고 우리는 처리 깊이를 이게 단단으로 나눠서 가공한다는 거예요. 3mm 또 가공, 7mm면 3mm 가공, 또 3mm 가공, 나머지 1mm 가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 깊이는 3mm 정도씩 균일한 저립각으로 저립량으로 가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 다운 적용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뭐 괜히 뭐 해도 상관없는데. 자, 일단 시뮬레이션 한번 보면 돼요. 다 가공 방법 봅시다. 가공 방법. 다 다른 것도 다 건들 필요 없어요. 건들 필요 없습니다. 자, 윤곽 카메라에 놔두면 되고 그 윤곽에서 내측 외측으로 돼 있는데 뭐 외측에서 해도 돼요. 시작했지. 내측에서 해도 되고.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기능사 수준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큰 뭐 제품들 뭐 형상 복잡한 것들 때문에 외측에서 5% 쳐는 게 좋겠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안 건드려도 돼요. 공구 경로 최적화도 돼요. 너무 간단한 동영이기 때문에 공구 경로 최적화 외측 실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카메라에 디폴트 놔두면 됩니다. 열린 포켓도 카메라에 놔두면 되고 고급도 놔두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건들 거 없어요. 알았죠? 방광부 윤곽 그대로 놔두면 되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링크가 중요해요. 링크가 뭐냐, 엔드밀이 바깥 테두리 윤곽에서 깎는데 이 안에는 안 파져 있잖아요. 드릴만 가공되고 있고. 근데 아무데나 들어가서 헬리컬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돼요. 헬리컬 여기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생쌀을 파고 들어가니까 약간 부하가 좀 많이 먹어요. 그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드릴위치로 구멍을 타고 들어가서 드릴이 미리 파냈기 때문에 그 부하를 적게 먹겠죠. 그걸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 헬리컬을 찍어서 수직으로 타고. 그럼 수직을 도대체 어디로 타고 들어갈래? 이 원을 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데이터를 눌러줘서 이 원을 타고 들어가는데 어디냐, 이걸 좀 찍어주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 두 개. 센터 드릴 하나인 거 있고 드릴 있고. 그리고 모두 적용하면 지가 알아서 다 두 개를 위치를 잡아줘요. 이 상태에서 딱 잡아주면 램핑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타고 들어가는 위치. 이해됐죠? 이런 거 뭐 다른 거 건들 거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및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컴퓨터가 자기가 딱 계산을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가공할 건지. 안에는 어떻게 가공, 어떻게 돌리고. 이 타고 들어가서 공구가 보이죠? 공구가 이 안을 타고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나머지 게 딱 나온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야 편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진짜 긴지 아닌지. 자, 시뮬레이션 한번 눌러보고 솔리드 검증. 자, 천천히 눌러볼게요. 다 플레이. 외곽부터 쫙 가공하고 있네요. 저립 깊이가 얼마씩이다? 아까 우리가 3mm씩 넣었잖아요. 3mm씩 가공하는 거예요. 또 3mm, 6mm. 바깥에 7mm이기 때문에 이거에 반질 정도가 딱 들어갈 거예요. 또 1mm가 딱 가공될 거예요. 봐봐요. 1mm에서. 그리고 딱 안에는 바깥에는 딱 가공되고 이제 안에 여기 위치부터 가죠. 이 위치 또 가운데부터 이렇게 부하를 적게 먹기 위해서. 그렇죠. 자, 잘 됐어요. 가공이 아주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가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저장 나가기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돼? 기계어로 바꿔서 G코드를 뽑아서 USB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작업에서 오른쪽 눌러서 G코드, 있죠? 모든 G코드 작성을 누르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해요. 지가 알아서. 모델링 저장한 파일명을 그대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 G코드 B번을 여러분들의 시험 볼 때 나눠줘요. 1번, 우리 학급 번호처럼 B번호를 뽑아요. 자기 등번호를. 그 번호를 써주면 돼요. 자기가 B번호 그날 당일날 뭐 01번을 뽑아줬다. 예를 들어 뭐 7번을 뽑았다. 그럼 뭐 숫자 4자리는 꼭 가야 한다는 거 우리 기계이기 때문에 숫자 0007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B번호와 똑같이 세이브 에즈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전에 선생님이 17번에다가 했느냐면 이게 내가 B번호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파일을 모델링 할 때 저장할 때 알파벳 O
뭐 0007 비번호면은 그 비번호로 저장하는 게 좋아요. 그 비번호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파일명도. 근데 여기는 000 뭐 5000번이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007로 해놓고 비번호다. 그 비번호로 맞춰서 알파벳,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뭐 바탕화면에다가 대부분 하라고 해요. 시험 볼 때. 자, 바탕화면에다가 작업을 하라고 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딱 뭐 필요한 번호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선생님이 자, 밀링에다가 그냥 번호가 뭐였냐? 알파벳 옵니다. 숫자 5가 아니라 알파벳 5에 0007이네요. 7 저장. 그러면은 저장이 잘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 학교 기계는 어디 있어요? 0007 여기 있네요. 0007이 여기 금방 했던 거 7월 25일 날 10시 25분 이게 NC로 받아들이면은 뭐 요즘 나오는 기계는 잘 프로그램을 잘 불러드려요. NC로. 그럼 NC 불러드리면은 NC 파일을 NC 에디터로 잘 불러지거든요. 근데 요거에서 밀링인데 이렇게 잘 불러지는데 NC도 자, 근데 우리 학교 기계는 이 NC가 못 불러질 때가 있어요. 못 불러질 때가. 우리가 기계가 내가 있는 한 대는 옛날 초창기에 들어온 기계는 .nc가 들은 확장자가 붙어 있으면은 기계를 못 불러줘요. 파일을 USB에 저장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이거 확장자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자, 확장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장자를 꼭 없애야 돼요. 이렇게 어떤 기계가 여러분들이 시험 볼지 모르니까 그때는 보기에서 파일 확장명을 클릭해보면 확장명이 떠요. 그래 확장명을 해서 오른쪽 눌러서 그 수정해도 되고 파일명을 여러분들이 이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해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를 한번 살짝 클릭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살짝 떡 찍어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nc를 꼭 지워야 돼요. 그럼 지우면은 앞에 이런 코드가 흰 백지가 나와요. 이게 파일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텍스트라는 거예요. 텍스트로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로 돼가지고 이거 메모장을 해서 열어보면은 제대로 알파벳 5에 0007을 제대로 저장됐구나. 이 파일을 여러분들 PC에 USB에 저장해서 기계에서 USB로 파일 오픈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기계 세대 중 어떤 거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두 개를 저장을 하거나 여러분들 그냥 .nc만 지우고 이걸로 해서 금방처럼 그 메모장에서 꼭 열어봐 가지고 잘 열리는지 더블 클릭해서 열리는지 꼭 확인하고 그 파일을 감독관한테 제출해서 이 파일을 불러드리면 됩니다. 쫙 해서 M2까지 돼 있는지 프레임 종료까지 돼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시험이 여러분들은 캠 작업하는데 모델링하고 캠 작업하는데 시험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델링 하는 파일을 가지고 캠 작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실제 여러분들은 숙달 되면은 한 5분도 안 되면 다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하고 캠 작업은 1시간이니까 넉넉히 실제 선생님 잘 겪어봐도 한 15에서 20분이면 다 작업해요. 여러분들 충분히 공개 문제 30까지만 열심히만 해보면 학교 다니는 중에 여러분들 충분히 자격증 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도 자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